자, 오늘은 8쪽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은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얘기는 다 이제 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계속해서 파동 중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리 얘기를 좀 해주자면, 사실은 빛이라는 건, 지금 이 단원이 파동이지만, 빛은 꼭 파동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파동에 대한, 즉 빛의 파동적인 느낌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빛이란 무엇일까? 빛과 전자기파는 같은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같은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빛은, 전자기파는 파동이며 그 중에서도 횡파이다. 그런데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파동이라고 한다. 매질이 없어도 진행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진동시키고 있다는 말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빛, 전자기파는 물질 분자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진동시키면서 진행하는 파동이다 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 그죠? 이 둘을 진동시키면서 진행하는 파동이랍니다. 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게 될까? 빛이 발생하는 지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빛, 전자기파는 전자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이기 때문이다.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이므로 주변 공간의 본인 쪽으로를 가리키는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전자가 흔들리게 되면 동시에 주변 전기장도 요동치게 된다. 그 흔들림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한편 전자가 흔들릴 때 마치 작은 전류가 진동하면서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서 주변에 자기장도 같이 요동치며 자기장의 진동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전자가 흔들리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진동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빛, 전자기파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한다라는 말은 매질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지 물질을 진동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진공에서도 빛은 나아가는데 물질이 있다고 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리를 통과하기도 하고 물속을 통과하고 공기 중을 통과하잖아요. 빛이. 그렇기 때문에 어, 매질이 없어야지 빛이 간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 된다는 겁니다. 빛은.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전자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전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가 저렇게 있으면,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 쪽으로 전기장이죠. 전기장을 이렇게 형성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쪽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파란색 화살표도 그 전자를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전기력선, 그것이 출렁출렁 되면서 공간으로 전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죠. 전기장만 진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전류가 그렇게 진동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류가 위로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아래로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위로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아래로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계속 방향이 바뀌죠. 그렇게 자기장이
방향이 바뀌면서도 그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자가 진동을 하니까, 즉 전자가 흔들립니다. 전자가 흔들리게 되면서 전기장, 자기장이 둘 다 요동치게 되는 현상, 그 요동,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합니다. 전자기파이죠. 다시 한번 줄치면 전자가 흔들리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진동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이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빛을 나타내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빛 같은 것들은 색깔로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빛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빛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 자체가 무언가 출렁출렁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리도 그렇죠. 소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 전자기파를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빛 전자기파 한 줄기가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주로 전자기파 하면은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면서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자기장은 그 전기장과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진행은 이쪽으로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모습, 주로 전자기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밑에 내려보면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시에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모습인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은 진행 방향과 수직하며, 여기서 진행 방향과 수직하다는 건 진행 방향은 지금 이쪽인데,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죠. 그게 수직하다는 거고, 자기장은 또 어떻게 진동합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이든 자기장이든 진행 방향과는 다 수직하다는 거죠. 이렇게도 수직하고 이렇게도 수직합니다. 지금. 그죠? 그렇게 다 수직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 전기장과 진동 방향,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도 같이 서로 수직하다고요. 서로 이렇게 수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기장 진동 방향, 자기장 진동 방향, 진행 방향, 이게 다 수직하다는 거죠. 서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이 최대값일 때, 자, 요거 1번 달고 요 2번 달면, 전기장이 최대값일 때 자기장도 최대값이고, 자기장이 최대값일 때 전기장도 최대값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장이 최대값일 때 콧대에 자기장도 최대값이죠. 그죠? 말하자면. 그리고 전기장이 최소값일 때 자기장도 같이 최소값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렇게 타이밍이 똑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위상이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흔히 위의 그림과 같이 그림이 빛의 모습이라면서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저 쌓인 곡선이 빛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저게 전자기파라면서 저 꼬불꼬불한 모습이 빛이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된대요. 저 그림은 빛 한 줄기의 각 지점입니다. 각 지점의 전기장과 자기장 값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의 곡선이 빛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내가 그랬잖아요. 빛 한 줄기를 표현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빛 한 줄기. 즉, 요런 빛 한 줄기입니다. 요런 빛 한 줄기. 요런 빛 한 줄기. 이걸 표현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고, 이런 화살표인 이런 1차원의 직선의 부분만을 보는 건데,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에 전기장이 이렇고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다를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이렇고 얘는 이렇고 이것을 이제 라인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 뭐 사인 곡선이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이런 빨간색, 파란색 선이나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체는 이런 까만색 이렇게 점, 이 공간에 있는 이 점 하나하나의 전기장과 자기장이 위를 가리켰다가 아래를 가리켰다가 위를 가리켰다가 아래를 가리켰다가 혹은 우리 쪽을 가리켰다가 저쪽을 가리켰다가 우리 쪽을 가리켰다가 저쪽을 가리켰다가 그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 지점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표현한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계속 읽어보면 빛의 파동의 기본 요소는 어떻게 구할까? 자, 기본 요소 한번 복습해 봅시다. 기본 요소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잖아요. 그죠? 이 5가지 기본 요소를 구해야 되는데 전자기파는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면 되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진동을 하는데 누구를 가지고 이런 값들을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아무나 고르면 됩니다. 뭐 주로는 전기장을 고르죠. 전기장을 가지고 어, 파장과 그런 것들을 진동수 주기를 구합니다. 적혀 있듯이 전기장으로 기본 요소를 구한다. 전기장의 마루와 마루 사이로 파장을 구하고 자 이거 파장인 거죠. 파장 그리고 파장과 자 파장 구했으니까 파장과 빛의 속력으로 진동수를 계산한다. 이 계산법으로 그죠? 우리가 진동수를 계산한다. 진동수 가면 주기도 구해지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속력은 굳이 안 구해줘도 됩니다. 왜 안 구해줘도 되느냐? 빛의 속력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물론 여기 단서가 있죠. 진공에서 주로 진공에서에 대한 얘기를 말을 합니다. 빛이 나오면 그러니까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C라고 써주면 됩니다. C. 특별히 V라고 쓰지 않고 빛의 속력은 C라고 써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V는 람다 F나 C는 람다 F나 자, 이걸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는 결국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파장이 길면 진동수 작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 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도 그렇죠, 사실. 똑같은 공기를 타고 가는 소리라면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죠. 그런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빛도 파동이니까요, 그죠? 한 가지 이제 요거는 상식으로 자 빛은 그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떨수록 크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진폭이 크면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동수가 크면 큽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사실은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진폭이 크고 진동수가 크면 그 소리가 에너지가 높은 소리인 거예요. 똑같이 알아두세요. 뭐 그도 그럴 것이 큰 소리가 전기를 더 많이 먹죠. TV를 틀 때. 그렇잖아요. 그죠? 볼륨 크게 하면 전기 더 많이 먹잖아요. 에너지가 더 큰 빛이라는 거죠. 소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크다. 고음을 낸다라는 건데 빛도 진동수가 크다는 건 빛이나 뭐 소리나 진동을 많이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습 하나 더 해보면 소리의 경우는 진동수가 2만에서 그러니까 20에서 2만의 르츠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 위로는 초음파, 이 밑으로는 저주파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초음파와 저주파, 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런 정도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소리는. 근데 빛도 그런 식으로 진동수와 파장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숫자들을 보면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파장이 길어짐이라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은 진동수가 커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동수가 커진다는 건 파장은 길어진다는 뜻하고 반대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요 가운데 이게 뭐냐? 가시광선이죠. 색깔 중립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자, 가시광선.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서 빛의 영역을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조그만한 영역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에요. 그죠? 그나마도 그 안에서도 좀 갈라보면, 그죠? 이 파장이 긴 쪽, 파장이 긴 쪽이 붉은색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 쪽이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동수가 큰 쪽이 푸른색, 진동수가 작은 쪽이 붉은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 이름을 좀 적어보면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진동수가 작은 애는 누구냐?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적외선입니다. 그보다 더 작다.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마이크로파. 그보다 작다.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라디오파. 그보다 더 작은 장파라고 합니다. 요 놈들 말입니다. 요 놈들은 사실은 마이크로파부터 장파까지는 묶어서 흔히 우리가 전파라고 부릅니다. 전파라고 부르는 이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이 가시광선보다 크다. 진동수가 이걸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외선. 그보다 더 크다. X선. 그보다 더 크다. 아주 위험하죠. 감마선.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주로 저기 전자레인지에 많이 쓰고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휴대폰으로도 씁니다. 휴대폰 전파. 그런 거. 라디오파. 뭐 알다시피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전파.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에 쓰는 용도의 전파들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혹은 적외선으로 하는 이런 영역보다는 좀 다른 영역으로 일부러 사용합니다. 그래야 안 겹치니까요. 우리 주변엔 가시광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같이 쓰면은 가시광선을 휴대폰 그걸로 써버리면 태양빛만 받아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마이크로파나 라디오파, 장파 이런 부분의 영역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게다가 이렇습니다. 요 안에서도 사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휴대폰이 사용하는 영역,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라디오가 사용하는 영역,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전기가 사용하는 영역,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이거 안에도 말이에요. 이거 안에도 그런 걸 정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 겹치니까요. 그러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뭐 적외선, 그죠? 그다음에 자외선, X선, 감마선 있는데 특히 이제 자외선은 뭐 몸에 안 좋은 거 아니까 여러분들 X선, 감마선으로 갈수록 훨씬 몸에 안 좋습니다. 얘네들은 파장이 짧잖아요. 파장이 짧다는 건 아주 파장이 짧아서 우리 몸에 있는 DNA, 원자 이런 것까지도 막 건들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안 좋겠죠, 당연히. 그죠? 그보다 파장이 긴 애들은 그러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밑에 좀 줄쳐놨습니다.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짧을수록 인체에 위험한 영향. 근데 물론 짧기만 해서 위험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밑에 적었지만 파장이 길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휴대폰 전자파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를 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파 안 좋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파 같은 정도의 크기의 그 파장의 크기가 원자나 뭐 원자핵 이런 건 안 건드리지만 분자는 건들 수 있어요. 분자 정도 크기는. 그러니까 몸의 분자 정도의 것들을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역시도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 자, 밑에 좀 내려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집에도 있는 것들인데요. 이 종류들 다 알아둬야 됩니다. 종류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문제들이 다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주로 통신은 어디 있습니까? 자, 통신들은 거의 다 이런 데다 씁니다. 그지? 통신들은 대부분 이런 곳이 자연에 많지 않은 전자파거든요. 전자기파. 그래서 통신은 이런 부류로 씁니다. 우리 자연에는 주로 이런 빛들이 많죠. 이런 빛들이. 요것들은 되게 드물고요. 그래서 통신에는 우리가 자연에 일부러 만들지 않고서는 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신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 딱 봐도 보이죠, 그죠? 통신에 쓰고 있다는 거. 몇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으로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이런 식기소독기,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얘가. 얘는 문제집 있죠, 우리 우궁 그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과 함께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익혀두도록 하세요. 이건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